그래서 결과로 볼 때는 시나리오대로 되지 않은 것이 사실은 오히려 잘 됐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거기서 철대문 앞에서 잡혔기 때문에 그 영상이 이제 세상에 공개될 수가 있었던 거죠. 오늘 중국. 네, 처음 뵙겠습니다. 만나게 돼서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먼저 문국간 대표 소개를 하겠습니다. 북한인권 국제연대 대표이시고요. 1996년부터 현재까지 20년 넘도록 탈북민들의 고통을 세상에 알리고 중국에서 도들이 생활하는 탈북자들을 구출을 해 자유땅으로 안전하게 피신시키는 현장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또한 2,300만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 실상을 알리는 북한 인권 세계 순회 전시회를 열으시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신장을 알리기 위해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대표가 주도하는 일을 놓고 미국 시사기관지 타임즈지는 중국이 목격한 이래 가장 세간의 이목을 부는 만명 중 하나였다고 평가해 주셨고, 워싱턴 포스트지는 탈북자들의 고통을 국제적 이슈로 만들어냈다고 보도했으며, 한국의 최대 일간지인 조선일보지는 아시아 인권 투쟁사의 기록 가르만한 네 사건을 만들어냈다고 전해졌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주 과분하게 저를 이렇게 잘 소개를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네, 좀 한국말을 서투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인데요.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는 프로그램가 있잖아요. 거기에 545회 출연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출연하게 되는 계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여기 지난 5월 29일 날 그 방송한 그 프로그램이 횟수로 545회째입니다. 그러니까 10년이 넘은 프로그램이에요.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는 것이 그 채널 18의 일종의 간판, 대표적인 그 프로그램이에요. 그것 때문에 전 세계에 알려지고, 그 프로그램은 이 북한의 주민들 이야기, 또 북한 이야기를 전문으로 다루는 그 프로그램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 방송국이 커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거기 브랜드가 거기에 간판, 그러니까 이제 만나러 갑니다 하는 그 프로그램인데, 이게 아주 재미도 있고 또 의미도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지난해부터 프로그램을 조금 개편했어요. 전에는 많은 탈북 주민들이 와서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여러 사람이, 또 한국인 패널들도 거기에 대해서 몇 사람이 질문하고 했었는데, 거의 10년 동안 그렇게 해왔었어요. 프로가 안 변하고. 근데 작년부터 변화가 있었더라고요. 그걸 뭐냐면 어떤 한 주제를 놓고 집중적으로 다루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번 그 프로그램은 저와 또 제가 한 일을 놓고 집중적으로 다루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분하게도 방송국에서 정말 작가들이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가를 그걸 보고 알 수 있었는데, 녹화를 쉬지 않고 5시간을 녹화했는데 이 80분으로 이제 편집을 해서 내보냈는데, 많은 그것을 본 그 시청자들이 감동적이었다고 하는 그런 댓글들도 많이 달고, 재미있는 것은 요즘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그 영화가 있어요. 첫 번째, 그게 뭐냐면 탐 크루즈가 나오는 탑건이라는 게 있어요. 탐 크루즈는 적을 물리지 지금까지 하는 영화가 적하고 막 우주와 싸우는데 한 번도 접은 일이 없어요. 다 승리했죠. 이번에 나온 그 영화도 제가 봤는데
뭐 그냥 비행기 타고 막 이제 적하고 싸우는 건데 뭐 승리했죠. 근데 거기서 재미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문국한 대표가 한 일은 탐 크루즈도 성공 못할 대단한 일이다. 뭐 그렇게 재미있는 그 재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평가를 그 작가들이 내려주셔서 참 기회가 됐죠. 근데 여기 시청자들이 뭐 한국 시청자들도 그렇지만 이걸 아직도 모르는 이 채널 18에 그 이제 만나러 갑니다 그 내용을 못 보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많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요 며칠 전에 이제 병원을 치과를 한번 간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원장님이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감동적으로 봤노라고 참 그렇게 얘기하고 어떤 그 손님이 한 분 있는데 나를 소개하는 거예요. 아, 이분이 어제 이만가 프로에 나온 그 장본인 영웅적인 분이라고 이거 한번 봤느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아, 그럼 이분이 이만갑 씨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나러 갑니다를 줄여서 요즘 뭐 방송들이 많이 줄이잖아요. 그래서 이만갑인데 이분은 여성분인데 이만갑 이시성을 가진 만갑씨. 그래서 거기서 같이 웃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 프로그램을 이제 설명하면서 그럼 자기도 보겠노라고.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옛날에 한 10년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만갑 프로를 봤느냐고 물어요. 내가 이제 북한 인권 활동을 하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보는 줄 알고 그래 그 이만갑이 누구입니까? 이만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이제 만나러 갑니다. 그 프로가 줄여서 이만갑이라 이제 그러는데 몇 년 전에 그 탈북해서 한국에 온 태영호 공사, 영국 공사가 있어요. 태영호 씨라고 그 애교관이었죠. 그 사람도 그 영국에서 그 프로를 가끔 봤답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서 이만갑 씨를 좀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고. 그래서 아주 많이들 웃고 그랬는데,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지금은 10년 동안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이제 알게 되고 북한 소식을 알려면 그 프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시청자들께서도 그동안은 뭐 관심 없거나 또 보신 분도 있지만 한번 이만갑 프로를 보고 또 거기에 제가 이제 문국한이거든요.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유튜브에 일단 유튜브들은 많이 보시죠. 유튜브에 가서 그냥 제 이름만 치면은 거기 그 프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총 80분짜리인데 그걸 16개로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내보내기도 했더라고요. 그럼 한두 가지 보다 보면 전체를 좀 보고 싶은 충동이 생기니까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출연하게 됐느냐 아까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이걸 보고 난 하나님을 만나본 일 없어요. 그냥 하도 뭐 하나님 뭐 많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왜 계신다면 뭐 이 나라가 이렇게 복잡하고 저 북한은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신가? 저 2천만이 노예처럼 살고 있는데 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편히 계시는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몸으로 느꼈어요. 하나님 정말로 계시구나. 정말로 계시구나. 나한테는 다른 사람 몰라도 그런 걸 이제 느꼈어요. 그래서 정말 제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러니까 뭐 무서운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 무서운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이만갑 프로를 조금 길게 소개했습니다만은 한번 이런 기회에 보신다면은 북한을 이해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만갑 프로에서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계획했던 20주년입니다. 그 지금 이야기 내용이 그 한미짱이라고 20년 그러니까 2002년에 중국에 있는 심양에 있는 일본 영사관에 들어간 사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이렇게 비화가 됐어요. 어느 정도냐면은 제가 이제 조금 전에 그 보여드린 그 영상 있습니다. 한 2분짜리 그 한미짱 가족이 심양에 있는 일본 영사관 들어가는 장면인데요. 그게 결론만 우선 말씀드려 어느 정도 대단한 사건이냐면 일본 언론이 이것은 중국 정부가 일본을 테러한 사건이다. 다시 말해서 9.11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저 미국의 9.11 테러 사건 아시죠? 그거는 뭐 어마어마한 사건 아니에요. 일본이 9.11 테러를 당한 거다. 그러니까 일본인들의 마음속에 수십 년 동안 트라우마로 남을 것이다. 이런 평가를 하고 뭐 일본 언론이 하여튼 무지무지하게 그냥 선전을 하고 뭐 그때가 2002년인데 2002년이 어떤 해인 줄 좀 아세요? 구하라상 2002년이 어떤 해인가? 월드컵가 있었지 않습니까? 월드컵. 한일 월드컵 기간에 그거는 좀 제쳐두고 이것에 대해서 집중으로 왜냐하면 침략을 당했으니까 테러를 대중국으로부터 상상도 못할 테러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 가만히 있겠어요, 일본이? 일본 정부가 발칵 뒤집혔죠. 그래서 제가 그 현장에 가서 보고했는데 아주 막 얼마나 많이 보도를 하는지. 그래서 그 일본이 아마 이제 북한을 이해하고 중국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북한을 잘 모르죠. 중국도 잘 모릅니다.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북한과 중국을 알고, 그때 고이즈미 총리였습니다. 고이즈미 총리가 그 한미짱 사건 일어나고 2달 후에 김정일을 만나러 갑니다. 김정일을 가서 만나서 5명의 그 납치자를 구출해 옵니다. 그렇구나. 그 사건, 그 5명 일본인들은 그거 알 거예요. 저 북한에 납치된 5명 구출해 온 게 같은 그 2002년이에요. 그거는 조금 늦은 그런 사건이죠. 아니 그 한미짱 사건은 벌써 20년 전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다시 이 시대에 와가지고 주목을 받고 선생님께서 그렇게 텔레비에서도 주제 받고 나오시는 것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도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2002년에 주목받게 해야 되겠다 하는 내 마음 꿈을 가졌어요. 어떤 형태로든 이건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무슨 세미나를 열까, 강연을 할까. 근데 내가 뭐 그런 큰 뭐 단체도 아니고, 근데 그 꿈을 계속 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 내가 내 마음 안다. 이제 저 방송을 통해서 내가 너를 띄워주마. 그때 내가 얘기하라. 너 하고 싶은 얘기를.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이 사건 전에 많은 것을 내 느꼈지만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은 저기 인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모든 것까지 관심 가진다고 그러더니 맞구나. 그래서 뭐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내가 마음 가졌으니까 하나님도 그래 때가 됐으니까 너 20년 전이지만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주마. 뭐 그래서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반성국 쪽에서 주제가 하러 왔다는 거네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지난 4월이죠. 계속 취재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속으로
거기 큰 방송인 걸 압니다. 그러면은 당신 출연할 테니까 뭐 이렇게 하라 그랬으면 하는데 그 얘기는 안 하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귀찮게 취재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아마 한 달 동안 조사를 한 것 같아. 아마 저를 무슨 계기인지는 난 모르지만 이 문국한이라는 사람을 내세워야 되겠다. 뭐 어떻게 기획을 했겠죠, 방송국에서. 그러면 이 사람을 한번 조사해봐라. 그럴 만한 사람인가? 방송국에서 이렇게 크게 내세울 만한 사람인지 조사를 해. 그게 아마 한 달 걸린 것 같아.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은. 내가 이제 수십 명, 한미짱 가족을 말고도 수십 명을 구출해서 한국에 데려왔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 탈북 주민들을, 중국에 있는 탈북자를 한국에 올 때는 브로커라는 게 있습니다. 돈을 받고 데려오지. 네.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한국에 올 수가 없어요. 뭐 지금 한 사람이 1,000만 원씩 든다고 그러더라고, 한국에 오는데. 그럼 15명 보호하고 있으니 15명이면 1억 5천만인데 난 그때 당시 100만 원도 없을 때인데. 근데 나를 이제 정부에 조사해 보니까 이런 하나 거래된 게 없단 말이에요. 그 탈북자들이 한국에 오면 3개월 동안 조사를 받습니다. 예?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제 다문화 가정이고 뭐 그런 내용은 잘 모르실 텐데 한 3개월을 조사를 받아요. 이 사람이 진짜 탈북자인지 간첩은 아닌지. 그걸 3개월 동안 조사받는데 너는 어떻게 왔냐? 브로커가 누구냐? 이름이 뭐냐? 돈 얼마 주고 왔느냐? 이런 걸 다 조사받아요. 근데 나하고 인연된 사람이 문국한 씨하고 인연됐다. 얘기 들어보면 한 사람도 돈 내고 온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사람 초청해서 도대체 이게 어떤 사람인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방송국에서도. 그래서 아마 제가 20년 만에 주목을 받은 것이 아마 한번 방송에 이런 분을 내세워서 뭔가 좀 알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맙죠. 그래서 그때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묻더라고요, 사회가. 근데 가족이 있습니까? 그게 이제 그때 뭐 내가 20년 동안 해왔으니까 제일 먼저 가족을 묻더라고요. 선생님이 가족. 네, 가족이 있습니까? 네. 물론 있죠. 그런데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묻더라고요. 아니, 이 세상에 가족 있는 가장들이 여기 이제 구하라 상도 결혼을 하셨죠? 네. 자녀도 있으시겠죠? 네.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부인이면 남편과, 남편이면 부인과 갈등, 또 자녀 생기면, 이 지구상에 60억이 있다면 60억이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문제가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중국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가정을 제쳐놓고 이렇게 구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사실 솔직하게 저는 우리 가족들 지금 자녀가 셋 있지만 나이가 몇인지 무슨 학교를 어떻게 다녔는지 모릅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에게 가끔 혼납니다. 당신 거짓말을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느냐? 왜 그렇게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느냐? 우리 집사한테 정말 미안합니다. 나 정말 모릅니다. 당신 생일도 내가 사실 모른다. 근데 당신 생일마저 모르면 나는 벌써 이혼감이니까 그거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내 모든 핸드폰이나 비밀번호를 당신 생일로 적어놨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모릅니다, 나이를 이제. 그런데 왜 이렇게 남 모르는 사람들을, 그래서 내가 그랬죠. 내가 중국에 와 보니까 어떻게 다 이런 탈북자를 만나게 됐는데 내 콩깍지가 씌웠습니다, 내 눈에. 내 가족이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에 있는 내 가족만 가족인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가족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나이 드신 분이나 우리는 전부 다 내 자식으로 보입디다. 내 이게 참 나도 이게 문제죠. 그래서 그 가족은 어떤 가족이냐? 한국에 있는 가족은 그래도 자유스러운 곳에서 부모 만나서 살고 있는데 여기 가족들은 내가 아니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부모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제일 고통받는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의 마음이 가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들 마음은 다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냥 자유롭게 학교도 다니고 이렇게 하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 가족들을, 여기 있는 가족들 우선 살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을 했더니만 다들 그 말에 감동을 받았노라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러셨구나. 저도 93년도에 한국에 건너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 2002년도에 있었던 한미짱 사건은 한국에서 그 방송 나가는 뉴스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일본에서 보도가 되고 어떻게 화제가 되고 또 세계적으로 인권 문제나 그런 거 어떻게 그 화제가 되어서 한미짱 가족은 일단 중국 쪽에 잡혔잖아요. 그 일본 영사관에 돌아갔지만 다시 잡혀서 감옥에 가셨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나와서 한국에까지 올 수 있었는지 그 비교를 하면 되나요? 비하인드 스토리나 그것이 또 하나님 뭔가요?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네. 난 오늘 웬일인지 여기 와서는 하나님 한 소리를 보통 내가 가서 하나님 얘기를 한 번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웬일인지 구하라 씨를 이렇게 보니까 자꾸 나도 모르게 생각지도 않는 나왔는데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세운 이유가 있다. 이 문제는 내가 생각하는 북한 문제, 북한에 저 고통받는 이 주민들이 있는 걸 잘 안다. 근데 죄송합니다. 불을 좀. 너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 세상을 움직여야 된다. 그럼 세상을 움직이는 게 누구냐? 첫째, 미국, 일본, 중국, 또 유엔이라는 곳이 있다. 거기서 합력해가지고 내 민족을 구출해야 되겠다 생각 안 하면 안 된다. 이건 너무 큰 일입니다. 기도했죠. 아니 제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런 데로 움직입니까? 내가 무슨 어느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우연히 여기 사업하러 왔다가 우연한 가운데 누구 소개로 탈북자를 만나보니까 거기 많은 가족이 인연됐고 이 가족하고 지금 어떻게 살아갈 궁리만 해도 난 버거운데 무슨 나라를 움직입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한다. 그런 음성이 자꾸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러나 나는 아무 생각이 없죠. 그래서 이제 한미짱 가족이 연결된 것도 참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셨어요. 어느 날 사업을 하러 갔다가 만난 조선족 한 분이 계십니다. 조선족 여성이 계신데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하루는 이제 그 사업을 어떻게 같이 해서 나도 돈 벌 생각을 하고 갔어요. 중국이 14억, 13억, 14억이니까 내가 이제 문구류의 아이들한테 관심이 많으니까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아이들한테 다 정성을 썼잖아요. 야, 이게 중국에는 아이 하나밖에 못 나요. 지금은 조금 달라졌는데 법으로 한 사람 이상 너무 인구가 많다 보니까 둘만 나와도 10억이 20억 금방 되니까 거기도 인구 조절을 하느라고 딱 하나만 낳게 했는데
하나만 나면 얼마나 애지중지 키우겠어요. 여기 부모 대사 아시잖아요. 예? 많이 낳고 싶어도 딱 하나만 있으면 하나만 그냥, 예? 남자아이는 왕자처럼 여자아이는 공주처럼 키우려고 하는 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런데 마음껏 투자해요. 그러니까 학용품 생각을 하니까, 아, 내가 학용품 사업을 여기서 하면은 괜찮겠다. 연필 하나에 이런 식만 남으면 뭐 한 10억. 근데 나중에 어떤 그 중국 사람들이 나한테 이런 식만 뺏어가도 10억이 날아가는 거 생각은 못하고 벌 생각만 한 거야. 욕심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 한 사업가 여성을 만났는데 하루는 그분이 편지를 한 통 가져왔어요. 선생님, 이게 저기 우리 북한의 친척으로부터 온 편지입니다. 그리고 무심코 나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아, 내 그 편지를 보고 왈칵 눈물이 쏟아지더라고. 죄송합니다. 내가 그 일을 하면서 눈물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참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할 때는 관계없는데 이런 공개 석상에서 하면 참 제가 난감해요. 뭐 이해를 좀 네. 해주시고,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중국에 있는 친척한테, 중국의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성의 조카, 14살짜리 조카가 편지를 쓴 겁니다. 중국에 여러 번 편지를 썼어요. 좀 도와달라고. 근데 이게 마지막 편지일 수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학생인데 14살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먹지 못해서 굶어가지고 다 쓰러졌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눈이 멀어가고. 그러니까 이 중국에 있는 친척들이 딱 한 번만이라도 도와달라. 그런 편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일제 때, 이거 일본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문화 센터에 주로 일본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걸 제가 구하라 상한테 들었는데, 이게 이제부터 일본하고 좀 관계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관계가 일제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본 제국주의 시절에도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 배급을 잘 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그 할아버지들의 말에 의하면은 일제 때도 이렇게 하지 않았다. 그 제국주의 시절에도 어디 일하러 가면 도시락을 싸들고 가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러니까 일제 때 콩깻묵을 많이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이 기름을 짜고 나는 그 깻묵이라, 요즘 사람들은 그거 모르더라고요. 우리 정도 나이 되면 콩깻묵이 뭔지 알아요. 기름 짜고 나서 그 찌꺼기. 일제 때는, 없을 때는 그거라도 먹었는데, 겨우 생각하는 것이 콩깻묵이라도 있으면 보내달라는 거예요. 네? 쌀이나 강냉이가 비싸면은 그런 거라도 있으면 보내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죠. 야, 그거 받고 우리가 장사한다고 어쨌든 돈 벌겠다고 이렇게 만났는데 이 돈이 문제가 아니다. 사람부터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별로 많지는 않지만 내가 돈을 조금 보태마. 나 사실 그때 이 사업한다고 시작은 갔지만은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쓰고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머니 지금 생각하면은 그게 뭐 10만 원이나 될까? 별거 아니죠. 내가 이게 좀 보태마.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기 친척들이 조금씩 보태서 빨리 내일이라도 가라. 가서 좀 이게 나는 믿어지지 않으니까 가서 보고 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그 여성이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편지가 많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 가면은 잡아먹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 잡아먹는다는 소문이 있고 그러니까.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벌써 20년이 더 지난 때죠, 이게. 그때 그 중국에, 특히 연변 중국에 있는 조선족, 차이니스 코리안이죠. 조선족의 생각은, 꿈이 대한민국 가는 거예요, 한국에. 예? 한국에 갈 수 있으면 집이라도 팔아서 한국 바람이 막 불었어요. 이야, 이게 전에는 뭐 우리 알기로 대한민국이 못 사는 줄 아는데 대한민국이 천국이라더라.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만 보면은 보내달라고 집 한 돈을 갖다가 바치고 그랬어요. 저도 그렇게 어떤 사람이 하루는 와가지고 돈을 한 보따리 싸고 왔어요. 저 한국 좀 보내달라고. 근데 그걸 보고 큰일 났구나. 저는 일찍 이제 중국을 갔었는데, 그래서 그랬어요. 아니,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알고 이 큰 돈을 주느냐? 내가 당신하고 관계가 없지 않냐? 아이, 사기꾼 같은 사람이 아니래. 딱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그때 예견을 했어요. 큰일 났구나. 어떻게? 이제 무지무지한 사기 당해가지고 이게 이 국가적인 문제가 생기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한 3년 되니까 뭐 난리가 났어요. 그 냄새를 맡은 한국에 이 사기꾼으로 온 게 아닌데 그냥 사기꾼이네. 돈 갖다 막 바치니까 내가 그때 초청장이 있어야 한국 가니까 초청장 써주마 하고서 그냥 막 밀려오기. 왜냐면 사람이 돈의 유혹이 당하잖아요. 그게 사회 문제가 됐어요. 돈을 갖다 막 바쳤는데 한국은 못 가고.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조선족들 사이에 막 크게 그렇게 되니까 한국 정부에서 큰일 난 거예요.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초청을 했어요. 그 사기당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일해서 벌어가지고 갚도록. 그때부터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조선족들이 많이 와가지고 한국을 보니까 한국은 천국이에요. 그런 때인데 북한 가겠다고 하겠어요? 나하고 관계 맺은 것도 나를 심부름 잘하고 잘 보이면 한국 보내줄 줄 알고 접근을 했던 겁니다. 그분이. 그래서 나보고 내가 북한 가라고 그러니까 투덜투덜 되긴 하지만 갔다가 온 거예요. 그때 통곡을 하더라고요. 왜 자기를 북한에 보낸 줄을 알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한국에 안 가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하고 같이 북한 동포들 살리는 일을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고맙다. 사실은 내가 와서 보니까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 구하는 게 가장 큰 일이다. 내가 남자로서 나도 꿈이 있는데 뭐 돈보다도 이 사람 생명 한 사람이라도 내가 한번 구해보자. 그래야지 뭘 큰일도 하고 해야지. 뭐 죽어가는 사람 옆에 두고 그게 뭐 인간이냐. 그래서 이제 그분을 이제 열심히 보냈는데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 고기를 먹다가 잡혀서 공개 처형하는 모습까지 본 거예요. 믿어집니까? 21세기예요.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인육이라고 그러죠? 사람 고기를 시장에서 팔고 있느냐고요. 그게 믿어져요? 근데 저는 사실 좀 끈기가 있어요. 그리고 뭐 하나 있으면 파고들어야 돼요. 이거 저 사람이 거짓말하는 건 아닐 텐데 그래도 내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게 맞는다면 나는 이제부터 이 소식을 한국에 가서 알리고 전 세계에 알려서 빨리 이 사람들을 구출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몇 번 갔죠. 네. 가서 만나봤는데 맞아요. 이 사람 말은 분명해. 그 거짓말 할 사람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내 눈으로 확인해야 되겠다 하고 몰래 갔어요. 뭐 여권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아주 허술했어요. 조금 맘만 먹으면. 그리고 자주 들락거렸던 친척 있죠. 그 집에 이제 이미 그 집에서는 내가 도움 주는 거 등등 해가지고 나를 이제 알고,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가서 활동은 못 합니다. 그럼 밖에 나갈 수는 없어요. 왜냐면 벌써 딱 보면 알아요. 거기는 그러더라고요. 전부 다 흑인이 됐어요. 북한 주민들이 못 먹고 목욕 못하고 해서 전부 다 흑인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가면은 아무리 분장해도 알려지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분도 조선족도 가면은 벌써 다 알아버린 애국인이라 알기 때문에 변장을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공개 처형 장소 어떻게 갔느냐? 거기 있는 그 식구들이, 친척들이 막 울면서 매달렸대요. 당신 거기 갔다가 우리도 죽는다. 근데 이분은 분명히 현장을 봐야 되겠기 때문에 왜 이 사람들이 처형당하는가? 그래서 막 이분도 보통 분이 아니니까 나는 이거 내 목숨 걸고라도 이거 봐야 된다. 가서 이제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정말로 뭐 허름하게 옷을 입고 정말 최소한 변장을 해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재판관이 지금 이런 시기에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잡아먹을 수 있는가? 그래서 일가족이 공개 처형 당한 거예요. 군대 간 가족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데려다가 처형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안 갚으면 할지도 모르니까, 가족이니까. 그런 나라입니다, 그게. 그래서 제가 그 공기를 가서, 조용히 가서 딱 하룻밤 자고 왔어요. 야, 그 공기가 다르더라고요. 뭐라고 표현 못해요. 그야말로, 그게 아마 시체 썩는 냄새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시체 썩는 냄새를 모르죠. 여기 시체 어디 썩도록 그냥 둡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더 이상 뭐 볼 것도 없구나. 맞는 얘기. 그래서 돌아와서 어떻게 이것을 알릴까 고민이 되죠. 그러다가 이제 그 이만가 프로에서 이제 그게 나왔는데 어느 날 이제 NGO 세계대회라는 걸 열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세계대회? 그러면 NGO가 뭔지도 몰랐어요. 당신은 20년 전이니까 뭐 NGO가 뭐 하는 건가? 하여튼 뭐 비정부기구, 뭐 비정부기구가 뭔가 뭐 모르고 있을 때요. 근데 야, 세계에서 온다. 그럼 좋다. 이걸 내가 여기에다가 어떻게 할까? 북한 실상을 좀 알려야 되겠구나. 전 세계에 오니까. 내가 그렇다고 뭐 미국, 일본 다닐 수는 없잖아요. 뭐 어떻게 다녀. 그래서 그림이라도 그려서 꽃제비들에게 시켜서 그림이라도 그려서 공개하자. 그래, 그런 마음을 먹고 그 여성분에게 조선족이 그리면 안 되잖아요. 그때 꽃제비라고 그래서 꽃제비라는 뭐 그 말이 탈북해서 이제 또 아니면 북한에서 굶어 죽어가는 그 어린 아이들을 꽃제비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 어원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근데 꽃제비니까 그 아름다운 이름이잖아요. 근데 뭐 그 러시아에서 들어온 얘기라는 설도 있고 한데 뭐 그거는 하여튼 그 꽃제비들을 중국에 많이 두만강 건너서 왔다 갔다 하니까 꽃제비들에게 그림을 그리도록 하자. 그래서 이제 부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뭐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또 신비스러운 거예요. 저는 거기를 알기 때문에 거기 연변이라는 곳에 가면은 꽃제비들이 눈에 띄는 게 시장 가면 이 북한에서 그때는 왔다 갔다 했어요. 뭐 쉽게. 지금은 이제 전혀 못 가죠. 철조망이 있으니까 지금은. 그때는 벌써 20년 전에는 우리 사건 벌어지기 전에는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한 사람도 못 만났다는 거예요. 이거 신기한 일이에요. 근데 그분이 거짓말하는 사람도 아니고 나도 잘 알아요. 아니 지금이라도 가면은 꽃제비들이 야 하늘이 난 그때 또 하나님이 야 눈을 멀게 했구나. 어느 날 하도 보시면 이제 막 시간이 다가와요. NGO 대회 시간이 다가오는데 없고 그러니까 그분한테 꿈에 보여준 거예요. 누군가가 14살 되는 소년이 나타나가지고 살려달라고 목을 조이는 거예요. 자기 목을. 너 누구냐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막 죽겠더라고요. 목을 막 조이니까. 그래도 뭐 꿈속이니까 이게 비몽사몽이니까 나 살려주마 했는데 꿈이었어요. 근데 얘가 누군지 왜 나한테 와서 목을 조르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누군지도 모르는 거지. 찾으러 다닌 거예요. 아이를. 그래서 그 친구 어떤 장사할 때 친구 되는 그 노인분한테 이게 꿈 얘기를 좀 하려고 갔는데 가는데 그 앞에 그 어떤 상점인데 가서 보니까 웬 소년이 거기 왔다가 이렇게 보는데 꿈에 본 소년이야. 야! 너 어제 내 꿈에 나타난 너 아니냐고 붙으니까 막 도망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그 잘하는 할머니가 야 길수야 가지 마라 괜찮다 그분은 위험한 사람 아니다. 그래서 만난 거예요. 만나서 보니까 15명의 그 북한에서 탈출해서 15명 식구들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연이 된 게 장길수 소년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뭐 그 구체적인 얘기 하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거기에 그림을 그리게 하고 그걸 이제 그 NGO 대회에 이렇게 출품을 했는데 참가자가 못 됐어요. 사실은 어느 단체에다가 참가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무슨 일로 근데 나는 어떻게든지 이게 몇 달을 준비했는데 그때 큰 대회였습니다. 그 이만갑에도 나오죠. 이거는 대통령이 나와서 축사도 하고 뭐 제일 어마어마한 데입니다. 처음으로 열리는 대한민국에서. 근데 참가 단체가 못 된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 참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 한 170개 NGO 부수가 있는데 지금은 NGO 하면 다 알죠. 근데 딱 한 곳이 비어 있더라고요. 그 간판은 큰 조직 간판인데 안 온 거예요. 에이, 비도 오고 그날 비가 와서 그래서 여기다 전시하자. 그리고 전시를 하고 있었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느냐. 뭐 기자들이 막 찾아오고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튿날 보니까 신문에 크게 나왔어요. 여기 170개 NGO 단체 가운데 최고로 뭐라고 그럴까 관심이 있고 그런 게라고. 그게 그런 걸 보니까 하나님이 같이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꿈에도 이상한 꿈을 꿨고 또 여기 와서 참가 단체도 아닌데 1등상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텔레비에 신문에 맨날 나는 거예요. 그림이 있으니까. 그래서 흥분이 되죠. 흥분이 돼서 그때 마침 어떻게 제가 우리 아내의 친구가 일본 사람하고 어떻게 맺어져 가지고 그 동경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국제대회니까 좀 통역도 해야 되고 뭐 말을 좀 영어도 할 줄 아는 사람 있을까 해가지고 우리 이 와이프하고 친구였던 그분이 동경에 있다고 그래 무조건 찾아갔어요. 갔더니만 그 남편이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미쓰비시 중공업의 사원이었는데 잠시 쉬고 있대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이만저만해서 그러는데 한국에 좀 올 수 있느냐. 가지요 또 그래요. 근데 난 돈이 없는 사람이다. 당신 걱정. 근데 참 그날 이제 열리는 날 당신이 이제 여기 와서 좀 국제대회니까 영어로 할 때 있으면 하라 그랬는데 내가 무심코 던진 말이 있어요. 야, 이 대회는 우리를 위해서 생긴 대회다 그랬거든요.
나도 무심코 나왔어요. 그 말이 뭐 생각.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 아, 맞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참나 그 얘기를 듣고 내 속으로 이 사람 이게 도대체 저 왜 말을 저렇게 쉽게 하는가. 근데 언론 인터뷰 나올 때마다 그 사람을 보냈어. 이 사람이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니까 한국말 잘하고 영어가 또 영국에 유학가서 영어를 잘해. 예? 한국말 잘하고 영어 일본 사람이니까 일본말 잘해. 그래서 막 언론 오면은 이 사람을 시켰죠. 자, 젠틀맨이에요. 국제진자. 그러니까 잘들. 이 사람도 흥분해서 나도 흥분하고. 자, 이제 우리가 이게 유엔을 가자. 그랬죠. 하나님이 너 유엔을 움직이고 미국, 일본을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제 제일 먼저 유엔을 생각했어. 우리 뉴욕에 가자. 나도 처음이야. 나도 뉴욕 그때 여권도 없었는데 당신도 우리 유엔 가서 만나자. 그래서 거기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그림 몇 장 들고 유엔을 찾아가서 우리 이런 그림 전시한다 그러니까 뭐 한 5년 후에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무료로 빌려주는데 줄을 서 있으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성질이 급해가지고 무슨 5년이냐고. 내가 저기 NGO 대회 때도 참가자도 아닌데 이렇게 했는데 에이 모르겠다고 해서 그냥 유엔에다 전시를 했어요. 어떤 식으로 그냥 그 거리에서 했지. 아, 길거리예요? 네. 그러고 이제 생각된 것이 유엔을 움직이는 게 어느 나라인가 그러니까 미국이더라고. 미국하고 일본이더라고. 돈을 많이 대야 되잖아요. 유엔에도 그 돈이 있어야 유엔 그거 하는데 제일 많이 후원하는 게 일본하고 미국이더라고. 야, 그러면 저 일본하고 미국을 좀 움직여야 세상이 돌아가겠네? 그 생각을 하고 첫 번째는 미국이에요. 어떻게든지 미국을 움직이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 지금 저기 숨어있지, 길순애 가족이 있잖아요. 근데 나를 싹 어떻게 하냐면 돈을 한 푼도 없게 만들더라고. 그건 서운하죠. 왜 내가 이렇게 큰일을 하는데 돈이 안 생길까? 어디 가서 뭐 얘기해도 누구 후원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때는 불평을 했죠. 근데 모든 것이 나중에 보면 다 그게 복이었더라고. 축복이었더라고. 내가 돈이 없다 보니까 돈 안 드는 쪽으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엔에 가서 호소했죠. 유엔 난민기구가 북경에 있거든요. 가서 이런 가족이 있는데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우리 저기 안 된다. 중국 정부가 절대 북한 이 사람들은 난민이 아니다. 우리 못한다. 중국에서 허가를 해줘야 뭐 도와주지 그러는 거예요. 또 찾아갔어요. 또 안 된다. 똑같은 말이에요. 중국에서 허가 안 해서 우리 유엔도 힘을 못 씁니다. 또 찾아갔지. 그러니까 나중엔 그래요. 선생님 이상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왔다가 한 번 얘기하면 다시 안 오는데 계속 왜 오냐고. 나도 모른다. 당신들이 못하면 유엔의 존재 목적이 뭐냐. 이런 고통받는 사람 살려달라고 하는데 유엔에서 못하면 되겠느냐. 했더니만 결국에는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유엔을 고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에. 자기네들도 그래요. 당신네들 내가 고발하겠다. 세상 언론에. 그러니까 맘대로 하라는 거 중국이 말을 안 듣는데 뭐 알았다. 그리고 이제 쳐들어간 겁니다. 그 15명 가운데 7명이 쳐들어갔죠. 쳐들어갔는데 그게 또 세계적인 뉴스가 됐어요. 그거는요, 그걸 놓고 아마 이만갑에서, 이야, 이거는 탐크루즈도 못하는 거야. 거기 네 문을 통과해야 돼요. 문을 거기 유엔 들어가려면은 신분증 다 있고, 유엔에서 통보된, 그 사람 만나겠다고 하는 증명서를 가야 거길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냐? 성공했어요. 7명이 다 들어갔다고. 그 과정을 얘기하려면 책으로 또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되니까 이제 막 전 세계에서 주목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가족은 덕분에 아마 과거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3일 만에 중국 정부가 결정해서 한국 보냈어요. 3일 만에. 들어간 지 3일 만에. 네? 그거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또 이 작전을 이렇게 하셨구나. 나도 콩깍지가 씌어서 이거는 천하에 없어도 거기 못 들어갔는데 나를 싹 눈을 가려가지고 너는 할 수 있다. 그런 배짱을 주시니까 그냥 나도 죽을 수도 있는데 그냥 들어간 거야. 거기서 이제 첫 번째 경험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미짱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한미짱이 그때 같이 못한 것이, 거긴 잡혀서 북한으로 갔어요. 그때 이미 누가 밀고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 북한을 고발하는 책을 써가지고 했다. 그래서 누군가 북한 탈북자가 고발을 해가지고 다 잡혀서 한미짱 가족이 이제 북한으로 송환됐거든요. 큰일 났어요. 저는. 내 자식 한 사람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15명 자녀 가운데 지금 이 5사람이 이렇게 됐으니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더니만 결국에는 어찌어찌해서 다 탈출해서 결국은 이제 내 품에 안기게 됐어요. 근데 나는 계속 미국 얘기했죠. 미국을 가야 된다고 해서 이 가족한테 교육을 했죠. 우리 지난번에는 유엔으로 들어가서 우리 7명이 살고 나머지 3명인데 그거는 죽어도 자기네들은 몽골로 가고 싶다고 그래서 몽골로 보냈어요. 거기는 이틀 만에 와서, 거기도 가만 보니까 이 가족들이 요새 신문에 나는 그 7명하고 같은 가족이니까 이거 더 뒀다가는 문제 생겨갖고 이틀 만에 한국으로 보냈어. 그 몽골로 간 사람들은. 어쨌든 5명이 남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 이제 진짜 미국을 움직여야 되겠다.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국 대사관 들어가야 돼. 그러면 미국에서 자기네들 신문에 낼 거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북경은 이제 못 가요. 북경은 왜 못 가냐면 이미 그 사건으로, 유엔에 들어간 사건으로 경비가 아주 그냥 강화됐어요. 그 애교 관계 맺은 대사관들이. 그러니까 안 되겠구나. 가만히 보니까 심양이라는 곳에 미국 영사관이 있는데, 거기는 담이 낮아가지고 나도 뛰어넘어갈 수 있을 정도 되겠더라고. 정문어를 못 떠. 근데 옆에 보니까 일본 영사관이 있는 거예요. 담 하나 사이로. 그러니까 미국 영사가 담을 쳐가지고 이렇게. 근데 철문이 항상 이만큼 열려 있더라고. 한 1m. 야, 됐다. 그러면 저기 일본 영사관 들어갔다가 미국 영사관 담을 넘으면 되겠다. 교육을 했죠. 자, 한미의 가족. 이렇게 해서 가서 미국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거기는 담이 얕으니까 갈 수 있다. 단단히 교육을 시켰죠. 근데 사람이 항상 예상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인생살이가 아무리 자기가 무슨 꿈꾼다고 꿈꾼 대로 됩니까? 안 되죠. 자, 그러면 일본에 들어가자. 저기 들어갈 수 있으니까. 나는 미국 때문에 일본 들어가려고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걸 다 기록으로 남겨야 되니까 이제 불렀어요. 일본 기자를 불렀지. 자, 이게 당신네 나라로 들어갈 거니까 동원해라. 근데 그 사람들이 왔어요. 기자가 2사람이 왔지. 최고 교토통신 기자가 이제 사진 기자하고 기자가 왔는데 뭔지도 몰랐죠, 그 사람들은. 왜냐면 비밀리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앞에 여관을 하나 빌려놓고 거기에 대기를 시켰어요. 5층 여관에. 그 바로 밑에 일본 영사관이 보이니까. 근데 들어갔다가 중국 정부에서 경찰들이 일본 영사관 들어가서 다 잡아다가 감옥에 쳐놨어요. 중국에도 몰랐죠. 자기네들 이런 게 다 찍히는 줄은 몰랐지. 중국 정부도 그걸 근데 그날 바로 전 세계에 이 소식이 사진하고 동영상이 이렇게 전 세계에 나가니까 전 세계가 이제 발칵한 거죠. 이 영상을 보니까 아까 그 처음 틀어준 한미 가족이 일본 영사관 들어가는 그 장면이 보고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은 좀 사람이 아니지. 누구든지 자식 가진 부모라면 그 2살짜리 아이가 울고 막 사람 살려달라고 막 소리치는 걸 보고도 무감각하면 그건 짐승들이지.
자,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일본 사회를 움직였고, 나중에 이 가족이 미국 정부에서 불렀어요. 몇 년 후에. 그때 이제 조지 부시 대통령 때인데, 나도 몰랐어요. 나 그 미국에 무슨 일로 갔었는데, 이 초청이 돼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그 옆에 사실 메구미 가족이 일본에서 납치간 메구미 양이라고 세계적으로 알려진 그 가족도 같이 왔었는데, 전부 다 주목은 이제 한미짱한테 주목을 하는 거야. 이 기자들이. 그래서 그때 부시 대통령이 자기 재임 기간 동안에 가장 감동적인 만남이라고 이제 쫙 전 세계에 보냈죠. 그러니까 미국을 움직인 거예요. 대통령을 움직였으니. 그때에서 내가 그 장면을 보고, 야, 이거는 의심할 수 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나 같은 작은 존재가 움직이는 것까지 하나님이 저렇게 소원을 들어주셨는데, 이건 분명히 계신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 비로소, 야,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대한민국, 한국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왜 오늘날 북한이 전 세계적으로 저런 나라가 됐을까? 그게 저는 이제 그런 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뭐 꿈으로도 보여주고 뭐 그 사람에 따라서 각기 있어요. 이 보여주는 게. 근데 20년 만에 풀리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냐? 왜 이렇게 내 민족을 지구상의 최악의 나라로 만들어 놓고 사람 잡아먹을 그런 나라를 왜 만들어줬는지 아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왜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키워졌는지 아냐? 북한이 저렇게 된 것은 너희들이 북한을 구출해가지고 전 세계에 그 구출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그게 뭐냐? 부모의 마음이다. 고통받는 자식을 위해서 내 자식도 아니고 남의 자식을 그렇게 하면은 이 지구상에서 풀리지 못할 문제가 없다. 부모 마음 가지면은 풀리지 못할 문제가 없다. 내가 너희 나라를 수천 년 동안 그렇게 눈물 많은 민족으로 키워왔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그래서 저는 처음에 원수로 생각해서 이거 김일성, 김정일, 정은이 내가 요 놈들 때려잡으면 왜 요거 하나 못 때려잡는가? 내가 늘 불만이 있었어요. 미국이 뭐하냐? 대한민국이 도대체 뭐하냐? 저 맨날 높은 꼭대기 사람만 만나고 왜 죽어가는 거 못하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었구나. 대한민국은 정부의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만백성의 정부가 도와주지 시민의 힘으로, 너희들 힘으로 하나하나 해서 너희들이 해야 너희들을 영웅 만들고 성인 만들어서 전 세계에 내보내려고 하는 그 계획이다. 그런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원수 개념이 제가 없어지고 어떻게든지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출하겠다는 그 마음만 가지면은, 우리 대한민국 백성이 그 마음 가지면 일시에 통일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순간 통일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마음이 없어. 남보듯하고 부자니까 더 부자 되고 싶고 자꾸 그 물질에만 관심이 있는데, 내가 그거 해라. 또 그런 목소리야. 내가 움직여라. 그 사람들을. 움직여가지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그래라. 눈물 없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다. 제 새끼가 제 자식이 고통받는데 나 몰라라? 내 가족이다. 인류가 다 내 가족이다. 대한민국의 너희들 각자는 인류를 살려야 될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니까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키웠다. 지도자 되는 놈들이 도대체 내 동족이 죽어가는데 가만히 있을 거냐.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이야기가 좀 이제 뭐 많이 흘러갔습니다만은, 질문하실 게 좀 있는데, 내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뭐 하나 또 좀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저기 그 후 그러면 한미짱 가족이나 장키르스 씨 가족은 가족. 한국에 정착해서 잘 살고 있는가요? 그게 항상 궁금해 하더라고요. 항상 그 묻는 게 그거더라고요. 이 가족이. 저는 그렇습니다. 자유의 공기를 마시면 그만이에요. 여기 와 있는 자유 속에 살면서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지잖아요. 뭐 다 일들이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공기를 그뿐이, 그 다음에 이제 살고 하는 것은 자기네들 몫이에요. 저 사람들은, 북한 주민들은 세 가지가 없어요. 딱 세 가지. 뭐냐면, 눈으로 보아도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고, 귀로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 없고, 말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지상 최악의 지옥이죠. 그걸 누가 눈뜨게 해야 됩니까? 예? 우리가 해야 되죠. 눈 뜨면 되는 거예요. 야, 가서 말할 수 있고 듣고 보면은 되는 거죠. 그 이상 바라는 것은 그건 욕심이죠.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가장 불행한 게 북한 주민이죠.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리고 철저하게 통제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숙제죠. 이건 굉장한 숙제입니다, 우리에게. 그렇다고 와서 다 나처럼 가서 구출하자 해가지고 중국에 다 갈 수도 없는 거고, 또 보이지 않으니까 뭘 어떻게 구출해요? 그러나 계획이 있을 것 같아요. 그 계획 하나를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해왔으니까 좀 도울 일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명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이거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만가 프로의 이 일기가 나오는데, 이게 처음 그 꿈으로 인연된 장길수 소년이 은신처에서 숨어 지내면서 쓴 일기입니다. 이거는 처음 있는 일이에요. 자, 보세요. 거기서 삶과 죽음의 그런 해서 무슨 일기를 씁니까? 본인도 그걸 생각하겠어요? 나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은신처에 갇혀 있으면서 할 일이 일기를 좀 써야 되겠더라고. 그리고 그 일기를 나중에 공개를 해야 되겠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 일기가 이제 한국말로, 돼서 나왔는데, 이걸 전 세계에 알려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일기를 통해서, 안내의 일기라고 아시죠? 안내의 일기를 통해서 그때 나치 정권이 얼마나 못된 정권인가를 일기를 통해서 이제 짐작을 하게 되듯이, 이 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려줍니다, 간접적으로. 그리고 여기에는 참 내가 이런 말을 하면은 좀 뭐한데, 그런 말을 한 게 있어요. 큰아버지가 어떤 사람인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모른다. 분명한 것은 가족이 있는데 왜 우리를 가족 이상으로 이렇게 사랑을 해주시는가. 그때 김정일 때입니다. 편지를 쓴 게 있어요, 김정일 장군님. 그걸 물론 뭐 직접 가진 않았지만 언론에 공개되고, 장군님, 김정일 장군님도 여기 우리 저보고 큰아버지라고 그럽니다. 이름을 큰아버지로, 어른이 나와요. 큰아버지의 그 진짜 참사랑을 배운다면은 달라질 것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들을 다 쥐락펴락 하는데 큰아버지의 참사랑을 한번 배워서 북한 인민을 사랑한다면은 하루아침에 잘 사는 나라가 될 겁니다. 큰아버지는 당신도 원수처럼 생각 안 합니다. 당신도 오면은 다 끌어안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나한테 안 알리고 편지를 써서 어느 날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 이 아이의 형이 그런 편지를 남겼어요. 따로 편지. 요거는 이제 길수의 일기인데, 여기도 역시 이제 큰아버지, 오직 기다리는 게 큰아버지 우리 언제 살아납니까? 언제 한국에 갑니까? 오로지
빨리 한국의 자유의 맛을 봐야 되는데 언제 숨어서 우리가 이렇게 지내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을 우리 이걸 이제 유튜브라는 것이 또 전 세계에 이렇게 나갈 수도 있으니까 재능들을 좀 기부를 했으면 어떤 재능 이게 한 400쪽 정도 됩니다. 이 일기 내용이. 그러면 한 사람이 한 10페이지 정도는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할 수 있어요. 한국에 있거나 한국말을 하는 애국인들이라면 10페이지 정도는 번역을 할 수 있죠. 그러면은 그 번역을 하다 보면은 알게 됩니다. 만약 누군가 이 자원에서 재능 자기 태국 사람 뭐 또 필리핀 사람 또 일본인들이 나도 그런 거 한번 재능 기부를 내 번역하고 싶다. 그러면은 400점에 한 10페이지라도 번역을 이렇게 할 수 있으면은 좀 이 방법이 있을 겁니다. 아마 여기 조직이 나름대로 있으니까 그 조직을 통해서 좀 신청을 해라. 이거 번역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 책 한 권씩을 줍니다. 그 번역할 것만 딱 떨어질. 그럼 책을 전체를 아마 봐야 보다 보면은 자기 할 일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알게 됩니다. 자, 이거는 꼭 전 세계에 좀 알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게 이 나라에 앞으로 시간이 흘러가면은 저기 안내의 일기처럼 세계적인 문화 유산이 될 것이다. 나는 장담을 해요. 내가 목표 세웠으니까. 내가 세운 것은 내가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목표를 세웠으면 분명히 됩니다. 요거 참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하고 인연된 애국인들이 이걸 했다 했을 때 하나님이 감동 안 하시겠어요? 내가 바로 그걸 원하는 거다. 그러니까 모든 세계 사람들이 참여해라. 그래야 세계 사람들을 하나님도 위로하고 그러지 않을까. 이게 너무 큰 말 같은가요? 말은 제가 큰 말이지만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큰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뭐라 그럴까 좀 부탁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기 마지막으로 또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저기 계속 그래서 그 북한 상황을 그 세계에 알려주시는 네. 일을 계속 지금도 하고 계시고 탈북민들 그렇죠. 제가 할 일이 그거밖에 없어요. 네. 왜 그러냐면 이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지만은 아픈 자식이 있다면 부모 마음이 거기에 가 있거든요. 근데 나는 100% 성공했으면은 아픈 자식이 없죠. 그럼 내 마음도 해이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오묘하더라고. 아픈 자식을 줬어요. 7명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저를 찾아와서 탈북자들이 방송을 보니까 저분한테 간 사람은 막 다승우에서 한국 갔다 하고서 어느 날 7사람이 찾아왔어요. 그 탈북자들이 그 방송을 보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어려운 일이 있다. 방법이 정말 이거는 나는 장담을 못하는데 뭐냐 그래서 이러이러한 문제다. 중국에 와서 난민 신청하려면 중국 정부를 찾아가야 된다. 그렇죠? 네. 거기밖에 없다. 그 길이 가장 최선의 길이지만 나는 이게 참 위험하다. 그러니까 눈빛을 보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아무 원망 안 합니다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성공한 모습만 본 거예요. 제가 한 걸 다 성공한. 저는 거기에 또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참 위험하지만 저 눈동자를 보니까 살려내야 돼. 예? 근데 위험한 일이야. 큰 모험을 건 거예요. 그래서 언론도 동원하고 해서 애교보 있죠. 중국 애교보 그 큰 어마어마한 그 문이 있어요. 거기로 7명을 보냈는데 보기 좋게 어떻게 했겠어요? 아무 소리 안 해요. 바로 북한으로 송환을 했을 텐데 송환했다든지 이것에 대해서 애신들이 막 물었지만 노코멘트 아무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럼 그 사람들이 가서 아마 죽었을 것 같아요. 세상의 북한 소식을 이제 전 세계에 알리고 중국 정부를 찾아가서 그렇게 했겠죠.
그것 때문에 제가 야, 내 자식을 사지로 몰았구나.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위로를 하고 참 100배 사죄를 할 일은 뭔가 2천만을 구하는 길밖에 없다. 그럼 그들도 저 세상 갔으면 아이고 큰아버지 우리를 희생해서 2천만이 살았다면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2천만 이 노예와 같은 사람 살리는 일에 매달리려니까 어디 쉴 틈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내 한미짱 가족까지 끝났으면 난 이렇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했으니까 나 좀 쉬고 싶다.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들겠죠. 근데 하나님은 보통 분이 아니시더라고. 야, 쉬긴 뭘 쉬냐. 너 끝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 내 민족, 너하고 인연된 민족 너희들이 해라. 누가 해주겠냐. 미국이 해야 되냐. 중국 사람이 이거 해야겠냐. 내 민족을 키워놓은 것이 마지막 일이다. 이게 남북통일하는 게 마지막 일이다. 그런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 할 말씀은 많았는데 오늘 이게 저는 하다 보면 이렇게 좀 격한 감정이 일어나는데 어쨌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나중에 아니에요. 또 만날 기회 있으면 네, 반갑겠습니다. 아니, 바쁜 시간 속에서 그렇게 아닙니다. 귀한 네. 시간 만들어 주시고 나와 주시고 진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시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럼 더 고맙겠습니다. 네. 예.